딱 시간이 되는 순간 요렇게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레시피 제가 진짜 수십 번 해봤어요. 거짓말 아니고 수십 번 해봤어요. 다 테이스팅을 해보고 다 먹어봤는데 아무리 해도 맛있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드립, 그러니까 중간 분쇄와 굵은 분쇄, 요거는 진짜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냥 요거는 아닌 것 같고, 모카포트와 에스프레소에 대한 레시피는 해볼만 하지만 드립과 프렌치 프레스에 대한 레시피는 전혀 사실은 먹어줄 만한 커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안 나요. 1번, 2번 레시피는 그냥 버리세요. 요 레시피는요, 와디즈에 오픈될 때도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2개의 레시피는 일단 버리고 가야 되겠다. 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모카포트와 에스프레소 이 레시피만 가지고 갈 건데, 모카포트 레시피로 했을 때는 그냥 저냥 먹을 만한 추출이 됩니다. 에스프레소도 아닌 것이, 핸드드립도 아닌 것이 뭔가 묘한, 좋게 말하면 묘한 것, 안 좋게 말하면 애매한 맛이 납니다. 모카포트처럼 그냥 설탕만 좀 타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만 좀 희석해가지고 약간 아메리카노처럼 먹어도 괜찮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먹을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아주 고운 입자로 하는 이 레시피대로 하니까 요거는 괜찮은 레시피 같아요. 라떼를 하기에는 정말 짱입니다. 핸드드립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요 하나의 레시피는 인정해 줄 만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할 레시피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 에스프레소 분쇄도, 요거를 가지고 아이스 라테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2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레시피로 브루잉 커피를 먹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든 레시피를 통해서 한 가지 브루잉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해볼까요? 트위스트 프레스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여기 뚜껑에다가 종이 필터를 한 장 올립니다. 종이 필터 한 장을 올리시고, 자, 여기다가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릴 거예요. 띡 떨어뜨리시면 필터가 적셔지겠죠? 이렇게 해서 밀착을 딱 시켜 놓으시면 준비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원두를 넣을 건데, 자, 에스프레소 레시피 그대로 할 겁니다. 15g의 원두를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 15.2g 준비가 됐고요. 분쇄도는 에스프레소 분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늘게, 마이스트로에서 팔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앵코에서 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된 파우더를 트위스트 프레스 통에다가 옮겨 담고요. 이렇게 15g 담아주고 좌우로 한 번만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물 온도는 저는 97도의 뜨거운 물을 사용할 거고, 뜸들이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침지라서 사실은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은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멈춰 흐르기 때문에 타이머를 이제 준비를 해서 총 3분을 할 건데 뜸들이기 한 30초 정도만 해줄 겁니다. 이제 스타트 누르고, 지금 15g이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그냥 한 40g 붓겠습니다. 40g 큐. 뜸들이기 양은 별로 안 중요해요. 다 적셔질 정도 이상만 넣으면 되니까 40g 정도 부어주시고 살짝만 저어주세요. 골고루 물이 갈 수 있도록 살짝만 저어주시고, 나머지 물을 다 부어줄 건데요. 총 60ml를 부으라고 하니까 20g을 좀 더 부어볼게요. 조금 더 부어버렸네. 63g 부어버렸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한 번 더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으실 때 그 시간에서 녹을 수 없는 성분까지도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찰을 주지 않는 추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건드려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분 동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한 30초쯤 남았을 때 이제 뚜껑을 덮어서 준비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뚜껑을 결합을 시키시고, 이렇게. 자, 10초 남았죠. 이제 자세를 딱 잡고 준비하시고 이제 트위스트 하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트위스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이게 너무 빨리 해버리게 되면, 너무 과한 압이 걸리면 종이 필터가 약간 벌어져요. 그 조직이. 그러면 사실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과한 압을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세요. 이건 에스프레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추출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손잡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더 이상 힘을 주지 마시고, 자, 뒤집어서. 자, 이렇게
아주 진한 커피가 추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가 해볼 거는 아이스 라떼이기 때문에 자, 얼음컵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다가 우유를 부을 겁니다. 얼음의 양은 레시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음은 많이 넣을수록 빠르게 칠링이 되기 때문에 얼음이 덜 녹으니까 더 맛있겠죠. 그래서 얼음은 준비한 잔에다가 가장 가득 넣어주시고, 우유만 넣어줄 건데, 저는 우유를 자, 보통 한 150ml에서 170ml 사이인데 저는 좀 오늘 부드럽게 먹고 싶어서 170ml를 맞춰 볼게요. 자, 준비된 트위스트 프레스 에스프레소를 부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얼음 위에다가 살살살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약간 층이 나면서 좀 더 아름답게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저어주면은 바로 먹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완성된 라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요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핸드드립으로 하는 그 카페오레 레시피보다도 요게 좀 더 낫습니다. 나을 수밖에 없죠. 분쇄도를 가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종이 필터에 미분이 막히는 일이 없이 추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라떼 레시피는. 트위스트 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집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카페오레를 만들 수 있다는 거라고 전 생각하니까 요 레시피 하나는 살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세척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만든 브루잉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디아에서는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개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지만 요거는 제가 서비스로 저의 레시피를 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부대장 영상에 아부대장 레시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세척 먼저 하고 브루잉 레시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척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위에 뚜껑을 열면, 돌려서 열면은 커피 찌꺼기가 들어있죠. 요거를 일단 버리셔야 돼요. 버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커피 찌꺼기는 이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그냥 물에다가 씻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쇽쇽쇽. 자, 이렇게 씻고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면 빼가지고 그냥 씻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연속 추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물 세척만 하고 바로 들어갈 거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이 기름때도 제거하는 게 좋기 때문에 퐁퐁을 사용해서 이렇게 씻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 자, 아부대장의 브루잉 레시피, 트위스트 프레스로 하는 브루잉 레시피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작은 뚜껑을 열어서 여기 뚜껑에다가 종이 필터 하나 올리고 시작하는 거죠. 종이 필터를 한 장 올리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뿅!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원두를 기본적인 레시피에서는 보통 15g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브루잉을 맛있게 먹으려면 20g 정도는 써줘야 돼요, 한 잔에. 그래서 저는 20g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앵코 분쇄도로 20분쇄도, 그러니까 딱 그냥 핸드드립으로 하시기에 가장 좋은 분쇄도에서 약간 가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7도의 온도를 저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뜸들이기 30초, 그 다음에 추출 1분 30초 해서 도합 2분 동안 추출이 되는 겁니다. 물을 40g을 먼저 부어줄게요. 40g을 먼저 타이머를 딱 키면서 40g을 먼저 부을게요. 큐. 이렇게 40g 정도 붓고, 그 다음에 역시나 살짝 저어줘야 됩니다. 세게 하지 마시고 마찰은 주지 않되 가볍게 이렇게 대략 30초 정도가 지나가거든요. 가스 좀 빼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물을 더 부어주는 거예요. 총량 110ml가 되도록 부어줄 거예요. 쭉쭉쭉 부어서 110ml까지 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살짝 저어줍니다. 커피 파우더가 물 위로 뜨기 때문에 골고루 적셔지게 하기 위해서 좀 저어줍니다. 커피 가루가 다 가라앉으면 이렇게 해서 2분이 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 추출 준비를 미리 해볼게요. 자, 옆에 묻은 거 좀 닦아주시고 장착을 하고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자, 멋있게 추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만 해놓고 이렇게 돌려서 딱 시간이 되는 순간 이렇게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 54초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니다. 8, 59, 2분. 요렇게. 별로 안 멋있나요? 천천히 요렇게 천천히. 너무 세게 하면 종이 필터가 찢어진다기보다는 구멍이 너무 넓어지면서, 조직이 넓어지면서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힘이 진짜 얼마 안 들어가요. 거의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부드럽게 해서 이게 다 짜졌다 싶을 때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이미 다 짜진 거니까. 자, 요 정도 해서
다 됐을 때 딱 뒤집어서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졌죠. 자, 추출량은 약 한 90ml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다가 물을 희석해서 이제 이거는 원하시는 농도로 희석하시면 되지만 아부대장이 추천하는 희석 비율은 요 추출된 양에다가 물을 추가해서 총량 175g 정도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저의 꿀팁은 뭐냐면 뜨거운 물만 섞어주시면 너무 뜨거워서 먹기가 어렵고 또 맛도 잘 안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약 175g 정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먹었는데 좀 진하다 싶으신 분들은 물을 10g, 뭐 20g 이렇게 조금 더 희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브루잉으로 완성된 커피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이거지. 커피는 이 맛이에요. 야, 이겁니다. 이 정도 레시피는 돼야 사실 레시피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저께 제가 여기서 추천해준 레시피대로 했다가 속이 쓰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향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한 건 너무 연하고 너무 진한 건 너무 진하고 이런 레시피들이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레시피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이 방법으로 브루잉을 해서 드시면 이게 뭐지? 핸드드립 같은 정도의 풍부한 맛이 나는데 뭐 약간 이게 바디감도 에스프레소 같은 그런 바디감도 느껴지는 그런 커피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아이스 브루잉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150까지만 물을 희석하시되 찬물로 희석하세요. 얼음 컵에다가 부어주시면 얼음이 약 한 20g 정도 녹으면서 이제 비슷한 그런 밸런스로 아이스 커피를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아부대장의 광고 컨텐츠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가격이 양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내구성을 놓고 봤을 때에도 기존의 비슷한 제품들에 비해서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 보입니다. 커피!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어. 이게 나 깨진 줄 알고 너무 놀랬잖아. 근데 쿵 했는데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았어. 티타늄으로 만들었나?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재밌는 도구들과 홈카페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카페 바리스타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